저는 무엇을 만드는가 보다 어떻게 만드는가에 더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한 기계 장치나 도구 그리고 시스템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든 뒤에 그걸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든 글자 쓰는 기계는 보도니 서체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구현할까에 대한 고민이고 그 작업을 비롯해서 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의 작업을 시작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서체는 만들어질 때부터 찍어내도록 고안된 형식의 글자라서 사실 저희가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다라는 아이러닉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서체를 실제로 손으로 본능적인 행위처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작업 이후에는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제작해서 그 이후부터는 종이를 만들고 그 위에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배경이나 그래픽 요소 같은 것들을 손바느질로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2022년부터 입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와 과정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줄의 실이 어떤 메스를 가지기 위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보시는 닮은 것의 검정 정육면체는 100줄의 실을 합사하기 위한 합사기 그리고 속이 빈 정육면체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100줄의 실을 합사하기 위한 합사기로 굵은 실을 합사를 하고 그리고 그 굵은 실을 이용해서 속이 빈 정육면체를 만드는 도구의 구멍에 하나하나씩 꿰어서 정육면체를 만든 뒤에 그 다음에 레진으로 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육면체입니다. 결과물의 내용이 들어갈수록 그간의 시간이나 과정들은 지나가 버린 어떤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결과물의 내용을 지우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물을 의미 없도록 하거나 혹은 예술 작품의 아우라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닮은 것을 보시면 세로로 놓였을 때는 그 안에 위계가 만들어지면서 좌대로 보였던 어떤 시멘트 박스 형태가 옆으로 누웠을 때는 같은 크기의 혹은 조금 더 육중한 무게로 제가 만든 검정 정육면체와 병치시켰을 때는 똑같은 무게를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씬을 구상을 했고요. 넓은 것이 옆에 계속 함께 가는 이유는 검정 정육면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조금 더 조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은 클루를 던져주기 위해서 미완의 상태인 넓은 것을 앞에 펼쳐놓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구와 결과물을 늘 함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해왔는데요. 이번 전시가 처음으로 결과물만을 전시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구를 결과물과 함께 전시하면 훨씬 쉽게 읽히거나 혹은 더 다이나믹한 어떤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한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도구가 주는 결과물의 오독의 가능성이나 혹은 결과물끼리만의 어떤 시각 언어를 구축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물의 형태적인 모습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헤아라는 고정된 매체를 통해서 모호한 순간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수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오늘 현재성을 일상의 주변에서 감각하여 여러 시간의 다발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블랙라이트의 작업들은 일상의 주변에서 감각한 풍경들인데, 이 풍경들은 마치 그 하늘 아래 구름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숲의 나뭇가지나 나뭇잎들로 가득 차서 앞에 시야가 가로막혀 있는 풍경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히려 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그 여백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응시하게 되는 순간들이 발생했고, 그게 저한테는 그 여백을 만들어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라이트는 검정색의 이중적인 의미에서 지었는데요. 모두가 생각하는 검정은 어둡고 빛이 없다고 인식을 하지만, 사실 그 검정은 모든 빛과 색을 그 안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라고 해요. 저는 이 검정이 가진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일상의 의미와 그 일상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채색의 풍경들을 주로 그림을 그렸고요. 무채색의 풍경들과 그리고 출퇴근길 도로 위에서 수집한 장면들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수행 과정을 거쳐서 그려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의 풍경들은 어떤 묘사로서 저는 접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감각할 수 있었던 그 둥근 길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묘사가 아닌 어떤 재질감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뭉툭한 오일 파스텔과 그리고 손과 그리고 송곳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 유동적인 입자들을 통해서 이 순간이 아닌 혹은 그 다른 순간에 놓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상의 여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특히 그 유동적인 입자 파편들 중에 물의 물성에 좀 더 집중해서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그 자체를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물가에 앉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물가에 이에 잔잔히 떠 있는 돌멩이를 보게 됐는데요. 그 돌멩이가 아스러지고 만들어진 그 표면 자체가 그 자체가 그대로 물의 모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돌멩이를 모티브로 해서 물과 그리고 바람의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풍화된 암석의 이미지를 찾았고, 그 돌멩이가 수면을 경계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은 현재와 그리고 어떤 그 가능의 공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는 일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곳을 탐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작고 가벼운 물성들이 주는 어떤 그 깊은 무게를 상상을 했고, 사람이 전혀 없는 곳, 그래서 고요하고 정적한 곳, 그렇기에 어떤 가능성의 시간이 열린 곳, 느린 시간 속에 계속해서 축적되는 곳인 사막에서의 탐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알갱이 입자들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제 눈앞에 거대하게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는 산들이 그 흩어지는 알갱이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모양의 곡선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계속 관찰해 봤습니다. 마치 이 풍경은 물의 유동적인 어떤 속성들처럼 계속해서 유연히 움직이는 듯 했고, 저는 이 땅의 굴곡들을 통해서 어떤 이동하는 길을 상상하게 됐어요. 사막에서의 그 모래 알갱이들은 그냥 단지 하나의 색이 아니라 검거나 붉거나 희거나 이런 다양한 색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색이 주는 의미들은 다양한 시간대, 어찌 보면 저 먼 시대를 지칭할 수도 있는 그 과거의 어떤 한 순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막에서의 어떤 한 흐름들을 어떤 패턴으로, 선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알갱이들이 덩어리가 되기까지의 모양들을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된 선과
점이 모여서 어떤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흐려지는 풍경들을 묘사했습니다. 사막에서 수집한 사진과 영상, 모래의 길의 작업과 병행해서 유령 곡선 시리즈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막에서의 다양한 형태와 색의 스펙트럼은 제가 실제로 본 풍경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본 그 풍경들은 마치 거짓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은 풍경처럼 느껴졌는데요. 이 유령곡선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고스트 커브라는 건데, 천문학에서 우주를 관찰할 때 나타나는 허상의 궤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허상의 궤적들은 불필요한 자료로 분류가 되지만, 저는 그게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그 시도의 어떤 그 순간을 같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제가 감각한 그 사막에서의 거짓 같지만 사실이었던 이 풍경의 제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름 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작업은 무채색의 풍경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색들을 써보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감한 어떤 추상적인 형태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작업들이 조금 더 제가 앞으로 할 새로운 작업들의 출발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조각과 공간 설치를 기반으로 현대사에서 만들어낸 우상, 그리고 그 이면의 모순들을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정가빈이라고 합니다. 제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그리고 철근 같은 재료들은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거나 아니면 균열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런 균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구조나 질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연약한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이돌 작업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이미지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훼손시켜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허상들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푸르던 구슬 작업은 자본으로 대체되어 버린 주거공간, 즉 아파트, 한국 사회의 아파트 신화를 조명했고요. 전시장을 보드 게임판 형식으로 구성해서 계급 상승에 대한 욕망이 어떻게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재현되는지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두 작품을 통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또 어떻게 자본의 논리로 변환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우리가 우리에게 작업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우리이기 위해서 사회가 무언가를 제거하고 또 지워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면서 포장 이사를 이용했었는데, 포장 이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어떤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한 되게 성실하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실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한테는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좀 더 배척하고 또 위계를 더 공고히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시작돼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신체보다 조금 더 큰 무게, 그리고 또 큰 사이즈의 짐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의 전형적인 자세, 노동의 전형적인 포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실제 모델들을 섭외해서 그 자세로 그들의 몸을, 신체를 떠냈고요. 그 시멘트로 그것을 재현해서 지금 이 시멘트 구조 속 안에서 같이 배치해서 그들 신체들을 좀 사라지게 혹은 은폐되게 또 위장되게 만들었습니다. 목을 경계로 해서 이제 위에 보이는 금빛 형체는 유원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리배 형상인데, 이 오리배의 형상은 제가 좋아하는 소설 박민규 작가의 카스테라에서 제가 모티브를 좀 얻었어요. 이 소설에서 이 오리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세계화된 자본주의에서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보트피플, 즉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들을 은유하고 있고, 또 아무리 페달을 밟더라도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의 노동자 그리고 그런 구조들과 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른 물질을 섞음으로써 어떤 공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삭제하고 또 지워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화생을 주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김소산입니다. 저한테 애칭은 이미지를 조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 금속의 강한 질감과 또 내가 그리는 드로잉과 함께 더불어져서 어떤 조용미의 그 깊이나 긴장감을 표현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일러스트 작업을 오랫동안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하고, 그 이미지를 금속판에 올리고 산으로 부식시키고 또 샌딩하면서 그 형태를 만드는데, 그 과정이 좀 길고 반복적이지만 거기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들을 계속 다듬을 수 있는 게 애칭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는 애칭 작업을 새로운 감각으로 찾아가면서 계속 이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애칭 작업은 제가 이제 평면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화선지 작업이었는데, 화선지 작업과 좀 이질감을 줄 수 있는 차가운 성질을 찾다가 화선지 위에 애칭을 쌓아 올리고 또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는 나무판 위에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칭이 들어가고, 또 애칭만의 또 조형물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게 다양하게 어떤 버전처럼 계속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치 작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건축 설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예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건축 설계 도면이라던가, 아버지랑 같이 보러 가면서 건축을 마주한다던가, 또 집에 오래된 장신구들, 또는 그 화려했던 패턴과 색감이 있었던 공단 이불,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작업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를 제가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설치 작업들이 나왔고, 또 저는 동야 전공을 하면서 평면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면 안에 있는 이미지가 공간으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설치로 확장이 되었어요. 설치 작업이 어떤 조각이, 하나의 조각이 아니고 회화로 풀어내는 풍경처럼 설치를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해왔고,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궁중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작업, 사운드 작업, 퍼포먼스 작업, 설치 작업, 키네트 작업,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갔던 전시였는데, 그 작업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채롭게 매체가 필요했던 거고,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또 관객들이 들어가서 보면서 그런 감각을 이렇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기계로 물든 꽃들은 산책길에서 만난 철쭉꽃하고 잡초들로 시작이 되었어요. 길에서 만난 이제 철쭉꽃의 형태랑 또 강렬한 핑크색이 그리고 또 무질서로 보였던 그 잡초들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무질서하지만 그 안에 반복되는 리듬과 흐름이 저한테는 인상 깊었고 또 그 부분들을 작업으로 갖고 오면서 이번 그 무질서 안에 질서가 보이는 구조, 배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치 작업은 어떻게 보면 큰 꽃의 형태에서 하나의 꽃잎을 이렇게 피는 방식으로 각 캔버스들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계로 물든 꽃들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는 제가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제가 자연을 모방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와 자연을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저라는 손으로 인해서 맞물렸을 때 어떤 느낌으로 빚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시를 보러 오셨을 때 이 설치 작업을 보고 어디선가 존재할 것 같은 생명체의 모습으로 느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들, 궁금증 같은 것들을 해소하고자 작업하는 안성섭이라고 합니다. 데뷔하고 만들었었던 작품인데 이제 옛날 사진을 이제 투사하고 현장에 가서 그걸 같이 찍는 그런 사진 연작이에요. 이 작품의 중요한 점은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것들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진이라는 거는 거기에 그때 당시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 뒷모습이 등장하고 남겨졌던 그 사진도 결국에는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제일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그 역사적 현재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는 곧 사라지고 이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관객에게 좀 알리는 그런 작업이게 됐어요. 제가 사진을 전공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것들이 계속 바뀌었고 저의 생각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적합한 것들이 무언가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뭔가 사진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좀 답답함을 느꼈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사실 배우는데 사실 금방 배우고 금방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제가 매체를 다루는 건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거에 맞는 매체를 배우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창작의 기쁨이기도 하고 제가 세상을 알아가는 데 어떤 열쇠 같은 거기도 해서 다양한 그런 매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싶은 아니면은 뭔가 상상을 하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팅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군중의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그 거대한 그 힘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한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이제 뒹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영상 작품의 경우에는
영상 작품과 그리고 그것과 연동되는 어떤 조형 내지는 좌석이 등장하거든요. 영상을 감상할 때 이제 하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놓여진 환경 자체가 이제 작품에 몰입하기 위한 어떤 장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하나의 감각조차도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라는 작품에서 캐스트네츠를 치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어린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기도 하고, 나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다라는 작품에서는 물침대에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었는데, 그 물침대는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물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보는 거거든요. 먼저 영상을 관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같이 관람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옆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 하나하나조차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작품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이제 연출했습니다. 근래 제가 최근에 작업했었던 것들은 그 마지막에는 항상 낙천적이고 희망을 얘기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만들어 왔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희망을 잡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끔찍한 풍경이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는 뭔가 평온하게 이제 새근거리면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는 어떤 현대에 많이 등장하는 질환 같은 것들, 공황장애라던가 간질이나 발작이 일으켰을 때 먹는 신경 안정제의 어떤 그런 약들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모차 가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아이한테는 손에 어떤 가루가 묻혀져 있고, 이게 어떤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풍경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살과 그리고 뭔가 짓눌려진 인간의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는 방성욱입니다. (20대) 중반까지 다녔던 공장 노동의 기억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그린칼라 워커스라는 작업이고, 그 작업들을 시작을 하면서 한 개의 부품을 개인 또는 여러 명의 노동자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해체하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었고요. 제가 했던 어떤 노동은 굳이 말하자면 이제 블루칼라 노동의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에는 사실 블루가 없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녹색 에폭시가 끌린 바닥에서 일을 하고, 모든 작업대의 어떤 바탕은 다 녹색이고 안전을 상징하는 어떤 표시들이 다 녹색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경험했던 블루칼라 노동은 블루보다는 그린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녹색 칼라, 그 그린 칼라라는 어떤 계급 체계가 없는 노동의 어떤 에어리어를 만들어서 그린 칼라 워커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저에게 노동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남아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안이라는 키워드로 존재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노동자로서 경험했던 노동이라기보다는 엄마의 노동의 현장에 항상 같이 있었고, 그렇다면 엄마가 그때 느꼈었던 감정인 어떤 불안의 감각을 저도 유전적으로 좀 전달받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엄마와 나만의 어떤 노동의 감각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주변의 노동에 대해서 비슷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감정들과 모양실이 주는 감각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들었고, 모양실을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노동을 좀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모양실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10분의 텍스트를 한 개에 묶어 놓은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는 이제 노동을 어떻게 정의롭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어떤 시빈의 정의라는 텍스트입니다. 그 시빈은 예술계의 분들도 있지만 비예술계, 그러니까 노동법을 만드시는 법학자, 그리고 사회학자, 인류학자, 그리고 노동자가 같이 참여한 어떤 텍스트이고, 그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좀 더 가치 있는 노동에 대해서 공유해보자 하였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라는 작업은 이 모양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불안의 감각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저희 엄마가 했던 짜집기 노동을 시각화한 작업인데, 그 바느질하는 수행도 의미가 있지만 그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바늘을 갈았던 어떤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의 풍경은 엄마가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을 덮고 공업용 핸드 그라인더를 들고 바늘을 가셨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시대에서 보면 산업재해 같이 좀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순간들은 엄마는 노동의 과정에서 항상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근데 엄마한테는 그 이후에 어떤 불안이라는 감각이 따라오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그런 어떤 바늘을 갈아내는 그 과정의 순간이 어머니한테도 분명히 감정적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전 작업이 노동의 놀이와 이것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 도미노 쌓기라는 그 놀이를 아주 극단적으로 많은 양으로 해서 이것은 노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식의 작업이었는데, 사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엄마가 했던 짜집기를 요청을 드렸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했던 짜집기 노동을 그 작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시면서 보시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워하시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옛날에 했던 노동이 이번 작업을 통해서 엄마한테는 좀 놀이의 어떤 과정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의미에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을 생물학 속에서 탐구하면서 이를 조각으로 나타내고 있는 손희민입니다. 생물학자 이동주 선생님과 협업하면서 해안가에서 바다 미소 생물을 채집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국내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나 화석 산지 등에 가면서 화석의 조형성을 많이 참고하면서 어떤 과학적이고 고증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게 생물조각 시리즈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수초항이나 이끼, 모래 정원 같은 곳에서 놓음으로써 생물의 시공간과 환경 이런 거를 뒤섞어서 연출하는 작업을 선보여 왔습니다. 미래화석 시리즈의 경우에는 제가 생물을 계속 탐구하면서 주목한 뒤섞임, 서사성, 그리고 애착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더 확장해서 발산하고 있는 작업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중요한 화석이라는 물체는 시공간, 그리고 광물, 생물, 중력, 풍력 이런 것들이 모두 뒤섞여서 나타낸 물체이기 때문에 제가 뒤섞임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을 계속 탐구하다 보니 결국 인류가 생물의 기원과 진화를 추정하는 데에는 가설과 추정, 즉 어떤 서사성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저는 미래화석 시리즈에서 생물의 특정 기관이 그렇게 발생하고 진화하게 된 어떤 가설을 조형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착의 감각은 결국 인간이 하나의 생물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 삶에 대한 애착, 어떤 염원이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서와 태도가 저는 고대부터 인류가 이어져온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그런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탱그드 시나리오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이러한 뒤섞임, 서사성, 애착의 감각을 미래화석 시리즈 그리고 인공지능 협업, 마지막으로 무속 기반 사운드 작업으로 확장하여 실험에 선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인탱그드 시나리오 프로젝트에서 즉 미래화석 시리즈 조각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특정 기관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가설과 추정을 바탕으로 한 이 서사에서 제가 주목해서 조형으로 이렇게 나타낸 시리즈인데요. 이번 다이제스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단세포에서 다세포,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하게 된 여정을 제가 조형적으로 변환해서 만들기 시작한 작업인데요. 하나의 세포 속에 하나의 다른 세포가 살게 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가설에서 많이 착안을 해서 이를 조형적으로 뒤섞이고 융합한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저는 작업 재료들 중에서 인공물도 많이 사용하지만 자연물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름버섯이라고 하는 운지버섯을 표면에 이렇게 붙인 형태로 작업을 하였는데요. 버섯이 또 어떤 요즘 공생이라는 그 개념의 가장 상징적인 생물로서 함께 조형적으로 붙여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마우스 애널 스켈레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입과 항문, 즉 소화기관과 배설기관이 원래는 하나의 방향으로 있다가 방향과 입구, 배출의 어떤 그 수에 따라서 선구동물, 후구동물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선구동물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으로 진화하게 되었고 후구동물 같은 경우에는 척추, 우리 지지체와 같은 척추처럼 이런 형태로 진화하게 된 관에 따라서 입과 배설기관의 방향성에 따라서 나의 몸을 보호하는 지지체가 달라지는 형태의 타관에서 만든 게 그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Love Bone Death 작업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작업인데요. 원래는 생물이 어떤 포식자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량 절멸하는 경우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와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서 자신의 세대가 계속 끊겨 가게 되는 이 생물들이 성이라는 염색체 분열을 통해서 더 다양한 생명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 염색체가 분열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엔 노화라는 생물이 자연사하게 된 성을 만들어냄으로써 노화와 자연사가 이루어지게 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요. 언다이제스트 작업의 어떤 동그란 형태와 마우스 애널 스켈레톤 작업의 어떤 길다란 관의 형태,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떤 자손처럼 만든 게 러브 본 데스입니다. 그래서 성이 발명됨으로써 죽음이 나타났지만 저는 그 성을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다시 또 재해석을 해서 사랑이 낳은 죽음, 이런 식으로 만든 작업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 양식, 시대, 시공간 이런 거를 뒤섞어서 만들어내는 유사적이고 상동적인 어떤 도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저의 뒤섞임의 코드와도 연결이 돼서 그동안 기존 제 작품을 보고 화가이자 시인인 강동호 작가가 이거를 언어로 나타내고 이 텍스트와 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묵호 AI 테크니션이 이미지를 생성해서 만들어낸 거를 인공지능 이미지를 제가 그대로 조각으로 옮긴 게 아닌 저는 인공지능의 이미지가 조각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체화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실험해 본 게 이번 프로젝트의 어떤 가장 큰 변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곡은 무속 음악을 하는 파레소 팀이
From Orient 한이라는 어떤 불교와 무속의 사상을 담고 있는 그 곡을 쓰신 그거를 원곡을 가지고 신보경 사운드 디자이너가 어떤 무녀로 상징되는 그 가수의 소리를 어떤 생물의 울음소리, 이 생물이 꼭 기계적인 생물일 수도 있고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일한 생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런 생물의 울음소리가 이 한여름에 매미가 어떤 치열하게 생존하듯이 울듯이 좀 루프적으로 나타낸 그런 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태훈입니다. 네, 저는 그 사물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물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제품으로 유통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좀 인간과 사물 사이의 어떤 새로운 상호성을 찾는 그런 조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형태를 따르는 제 첫 번째 개인전이었고요. 루이스 설리번 디자이너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경구를 뒤집은 전시 제목이었는데요. DIY 산업이 좀 무엇을 강조하는지, 어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시스템 안에 있는 좀 수동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좀 뒤집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DIY 제품의 각 유닛들을 조각의 하나의 기본 단위로 상정을 하고 오직 형태로만 바라보면서 이제 조각의 어떤 조건들에 맞춰서 조립을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서로 직립을 한다든지 뭐 모든 방향에서 형태가 달라 보인다든지 혹은 그 외에도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조형해낸 그런 작업이라서요. 그런 조형 방식은 해킹이라고 하는 건데, 해킹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방식이라기보다 그런 조형 방식을 쓰는 디자이너들이 있었어요. 원래 있는 기능과는 다르게 조립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이제 해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 흥미로웠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의 방향과 좀 공유하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킹으로 조각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업이었던 거죠. 일종의 내파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DIY 산업을 뒤집는다기보다는 진짜로 저것들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그걸 조각으로 재조립한다는 어떤 생각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이런 DIY라는 그 방식을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했던 작업입니다. 해킹하는 방식의 조각들을 좀 다각적인 방식으로 실험을 좀 해오다가 사물과 이제 저 사이에 혹은 인간과 사물 사이에 어떤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지점에 좀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라는 것들은 좀 표면적으로는 이제 제가 기존에 해오던 작업들에 좀 새로운 살을 붙인다 이런 의미도 있었는데, 제 피부나 뭐 근육 이런 조직으로서의 살도 얘기하지만 뭐 부채살이나 이런 뭐 창살 같은 그런 뼈대로서의 살도 동시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살이란 이름으로 제가 하던 어떤 조합된 어떤 DIY 방식의 제조합 사물들, 조각들 위에다가 발포 우레탄 폼을 이제 붓거나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포 우레탄 폼은 이제 저한테 흙을 대신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조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살이라는 거는 뼈는 뼈대로 그리고 살은 살대로 이제 동시에 어떤 것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형하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2024년에는) 기획을 하게 됐었어요. 조각기획전이었는데요. 전시 작업이 하나 발표되는데 좀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관여를 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좀 경험적인 어떤 그런 성찰들을 지나면서 제 작업을 하는 시간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이제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작업을 만들고 전시를 만드는데 이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제 가시화되지 않는 것들, 그런 사물들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 지지체들은 제가 작업을 할 때 직접 사용하는 뭐 그런 어떤 도구들이 되는 거죠. 테이블이라든지 이제 팔레트라든지 카트, 손수레 같은 거라든지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작업을 제작하거나 혹은 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물들인 건데, 이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작업으로 이제 가시화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각언으로 좀 풀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푸집으로 이 사물들을 사용하게 됐던 건데요. 캐스팅에서 거푸집은 그 원형과 결과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탈각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거푸집이라는 방식이 이 사물들의 어떤 존재 방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든지 손수레라든지 사물들을 조합한 형태들에서 그 빈 공간을 발포 우레탄 폼으로 이제 그 발포 우레탄 폼을 부어서 떠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포 우레탄 폼은 이제 부었을 때 아주 단시간에 경화를 해요. 그래서 한 1분 이내로 경화를 하게 되는데, 그 경화하기 전까지는 액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안쪽 빈 공간, 이 사물들의 결합이 만들어낸 빈 공간에서 내부에서부터 차오르는 이 메스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면서 음화된 공간과 양화된 형태들을 동시에 이제 조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틀 안에서 세 가지의 작업이 나왔지만 작가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과 그리고 이 안쪽과 내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형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미디어로 모호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구기정이라고 합니다. 초과된 풍경은 카메라의 성능이 실제 눈보다 초과하는 것에서 착안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보통 인간의 관점으로 땅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고성능 카메라로 땅을 촬영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동식물의 잔해라든지 아니면 기름기, 이끼, 다양한 모습들이 펼쳐지거든요. 저는 이 점이 사실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좀 탈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좀 가까이서 매크로 렌즈로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비슷하게 관람자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영상 설치 작업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던 작업입니다. 응고
이후도 비슷한 지점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몰입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작업을 설치를 진행을 했는데 그 영상이 하나 계속 천천히 약간 라이브 포터 같이 천천히 움직이는 영상이 하나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 사이로 삥 둘러서 앉거나 아니면 펜스 위에 앉거나 하면서 영상을 관찰할 수 있고 펜스로 어느 정도 이 공간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몰입해서 이 공간 안에서 작업을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든 작업이고요. 이 작업에서는 특이하게 실제 이끼를 설치를 바닥에 해놨었는데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서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스위스 대자연에 영감받아 작업을 지속을 했었는데요. 서울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스위스랑 비슷한 환경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것이 이런 대자연을 대체하고 있을까를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요가나 아니면 필라테스 그리고 뭐 TV 디스플레이를 통한 경험 같은 것들을 탐구를 해왔었는데 우연히 그래픽 디자인 듀오 스튜디오를 방문을 했었는데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좀 되게 명상적인 공간에서 스튜디오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사진을 좀 촬영하고 이 환경을 전시작품으로 다시 재창조해도 되겠냐고 여쭤봐서 거기 있었던 어떤 식물들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TV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 무드 같은 것도 다시 작품으로 새로 재창조를 해서 그 설치를 했었던 작업입니다. 네, 매크로 하이브리드 풍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기계 생명 배양장치랑 같은 시리즈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TV 속에 있는 TV, 어떤 세계 속의 세계를 은유하기 위해서 TV 안에 좀 더 플렉시블한 동시대 커브드 TV를 넣었고 그 안에 조금 더 미세한 질감을 볼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자연 요소들을 같이 병치해서 만든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클리어뷰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각을 작품으로 풀어낸 작업인데요. 보통 디스플레이 위에 형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 형상 그 자체로 인식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디스플레이가 어떤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빛을 쏴서 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보이지 않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품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 이미지를 만들 때 활용하게 되는 보통은 숨기는 포토샵의 스크린샷 캡처라든지 아니면은 시네마 4D 그 3D 소프트웨어의 캡처본 같은 것도 노출을 시켜서 작업을 그 형상과 그 형상 뒤에 숨겨진 노동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그런 작업입니다. 세 개의 이미지가 액자가 있고 맨 밑에 하나의 액자가 더 있는데 이 액자들은 단계적으로 조금 더 원래 그 뒤에 있었던 기판의 이미지에서 좀 더 이 이미지를 구현할 때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조금씩 더 많이 보여주는 작업이고 이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숙였다가 펴가면서 작업을 감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관람객이 좀 더 능동적으로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어떤 구조에 다가설 수 있도록 작업을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몰입이라는 건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양옆으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공간을 좀 택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그 몰입력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위아래로 좀 키가 작은 사람도 볼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면적이 넓은 작업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위아래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스트럭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